오늘은 설득하는 기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설득은 전략입니다. 상사, 동료, 부하, 직원 다 다릅니다. 동년배들이 설득할 때는 그래서 이야기해줘야 되고 부하 직원을 이야기할 때는 줘야 돼요. 정말 자신 있는 프레젠테이션은 먼저 선공, 특히 월급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생각 안 하는 게 바보예요. 안녕하세요 깍지님들,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시원하게 바닷가 앞에서 한번 해보려고요. 궁금해하시는 게 직장 생활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저번에 이제 리더십 팔로우십을 했는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욕만 먹어요. 설득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설득의 기술. 오늘은 설득하는 기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인생의 반은 설득을 당하는 것, 설득을 해야 하는 것, 이렇게 나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오늘 사실 저희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오늘 어떤 메뉴를 정해야 할까도 서로가 서로에게 설득을 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설득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. 근데 설득의 우선시 되는 건 소통이거든요. 커뮤니케이션. 제가 예를 들어 오늘 PD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어?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따 오후에 가서 우리가 서로 소통한 것에 대해서 써보라 그러면요, 어떨 때는 다른 이야기를 쓸 때가 있어요. 물론 큰 팩트의 맥락은 같아도 결국 소통이라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화자가 이야기한 것과 내가 받아들인 것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정확한 소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하물며 그냥 소통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설득이라는 건 이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단계거든요. 우리나라가 이 설득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냐면 그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설득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. 그 책이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해요.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은 설득을 당하는 것과 설득을 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일 설득의 기술이 중요한 건 신뢰를 쌓는 일이에요. 제가 28살에 첫 식당을 오픈했어요. 워낙 이탈리안 파스타를 좋아하고 스파게티를 좋아하니까 제가 그때 막 식당을 찾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쿠아스쿠텀 빌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멀티스토어예요. 지하에 아주 유명한 갤러리가 있었고 1층부터 3층에 아쿠아스쿠텀 영국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 4층, 5층, 6층부터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제일 꼭대기층에 식당 주인을 면접을 봐서 고르시겠다는 거예요. 사실 그때는 호텔 외에 식당이 꼭대기층에 있는 루프탑 그런 식당이 처음이었어요. 너 한번 어플라이 해보라고. 그래서 내가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, 그 빌딩이.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. 제가 이제 그분을 설득하러 딱 들어갔는데 나를 보자마자부터 빈정이 상하셨어요. 너무 어린 거예요. 어린 것도 어린 거지만 자기의 그 고풍스럽고 멋있는 그런 식당에는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멋진 베테랑 기업가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이건 생전 처음 해보는 애에다가 얘가 지금 날 놀리나? 하는 그런 표정으로 엄마 대신 왔니? 그러시더라고. 그 순간 너무 제가 화가 난 거예요, 사실은. 나 대표인데 들어보지도 않고 가라는 거야. 우리 건물을 너같이 어린애한테 맡길 수는 없다. 근데 그분이 반대하니까 뭐 오기가 생기면서 내가 이분을 설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겼어요. 나는 어리지만 내가 왜 이탈리안 파스타를 할 수 있으며 유학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파스타를 먹어봤고 얼마나 공부를 했고 나한테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, 그래서 뭐 진짜 그때 내가 단추 디자이너로 막 인터뷰한 거 뭐 별의별 스크랩을 다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지 그거를.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퍼셉션을 바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인간이 인간한테 갖고 있는 퍼셉션이라는 게 이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. 근데 이게 꼭 상사만은 아니에요. 동료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믿어줄 만한 어떤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야 설득이 되는 거지,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유 제 말은 뭐 그냥 넘겨도 돼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대상한테 내가 설득을 한다는 건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. 그래서 신뢰를 쌓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감을 일으켜야 되거든. 그 공감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잘할 수 있겠구나.
일단 이거는 처음에 퍼셉션을 바꾸는 거랑 또 다른 얘기야. 할 수는 있겠다까지가 신뢰를 쌓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분이 원하는 레스토랑을 내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는 일이거든요. 공감을 얻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을 관찰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공감을 얻어내지, 그분이 원하는 건 정말 고급 레스토랑이었거든. 그 다음에 공감을 얻어냈다고 해서 결과가 끝난 건 아니에요. 내가 액션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설득을 하는 게 설득이거든. 왜냐면 언제, 어떻게 할 건데, 거기까지 얻어내야 그게 설득이지. 진정한 설득은 내가 액션을 취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를 얻어내는 게 설득입니다. 제가 그 당시에 홈메이드 파스타를 했어요. 밀었어요. 생면으로요? 네. 그리고 그 당시에 커피 머신 하나가 2천만 원이었어요.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어요. 그 세 가지를 해야만이 그것이 설득이 됐다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설득은 전략입니다. 내 신뢰가 아직 확실치 않을 때는 제3자의 도움을 빌어야 될 때도 있어요. 예를 들어 나랑 친한 동료한테 내가 며칠 있다가 보스한테 요거를 좀 설득하고 싶은데 나에 대한 평가를 살짝 물어봐 줄 수 있니? 왜냐면 만약 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안 쌓여 계시면 난 이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. 관찰부터 시작해야 돼요. 막바로 가서 그야말로 헤딩하면 100점 100패예요. 내가 어떤 설득할 안건이 생겼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전략을 짜야 돼. 아직 크레딧이 안 쌓였다. 그러면 그 크레딧을 옆 사람을 이용해서 쌓을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남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어떤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옆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. 전략적으로. 물론 내가 누구에게나 다 신뢰를 받는 사람이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. 근데 내가 어떤 걸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나를 다스려 놔야 돼. 내가 신뢰를 쌓은 사람인가를 먼저 살피고,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설득할 대상이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되잖아요. 나의 상사를 관찰해서 언제 이 사람이 긍정적인 표현을 하느냐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의 건강일 때도 있어요. 왜냐면 피지컬 상태가 지금 안 좋은데 굉장히 피곤하고 요새 일도 많으신데 거기 가서 갑자기? 이거 안 됩니다. 오죽하면 변호사들이 판사들을 스터디할 때 이 판사가 몇 시에 가장 옳은 판결을 내렸나까지 스터디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변경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. 이 판사가 언제가 제일 쾌적하게 일을 했나. 근데 그걸 뭐 통계를 냈더니 아침이 사실 제일 좋고, 아무래도 사람이 컨센트레이트 하는 시간,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와서라는 말이 있어요.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. 우리도 회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비서실들한테 오늘 어떻습니까? 그리고 뭐 저도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 비서들한테 계속 전화 와서 오늘 고모님 어떠니? 이게 확률이거든. 오늘 이제 막 깨져나가는 보고가 많은지.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참 감정적이거든요. 모든 사람들이 설득할 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대통령 경호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심기 경호예요. 나의 보스가 이 심기가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게끔 자기 보스에 대한 심기가 어떤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대부분 제가 모셨던 오너분들이나 회장님들은 먼저 결론 얘기하고 사족을 다는 걸 더 좋아하세요. 결 가기도 전에 기승해서 잘릴 수도 있어요. 정말 자신 있는 프레젠테이션은 먼저 선공, 먼저 공격부터 딱 하고 제가 이렇게 스터디했을 때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. 이유는 하고 그 이유가 수만 가지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어요. 근데 나도 어떨 때 자신이 없을 때는 앞에 스토리텔링을 엄청, 근데 그럴 때가 또 먹힐 때가 있어.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브랜드일 때는 스토리텔링을 쫙 해갖고 짠하고 드라마틱하게 할 수가 있는데, 그러기 때문에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로 그럴 때마다의 내 보스의 반응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늘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내 경우가 아니라 남의 경우도 다 드러놔야 돼. 이렇게 했을 때 어땠었다. 그러니까 무사시라는 검객이 있는데, 그러니까 일본 최고의 무사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. 근데 그 무사시가 백전백승 뭐 이런 스코어들이 있는데, 그분의 싸우는 방법이 많은 분들이 이제 도전을 하러 오잖아요. 그럼 딱 그 사람 눈을 본대요. 눈이 너무 살아있으면 딱 보고 들어가, 무사시가. 그러면 도전자는 열받을 거 아니에요. 왜 안 싸우고? 그러면
오늘 내 발에 개미가 지나갔다. 나는 이 징크스일 땐 안 싸운다. 그러면 이제 그 도전자가 가서 막 열이 받아가지고 더 막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? 그 다음에 다시 와. 그랬을 때 또 막 살아있어, 눈이. 그럼 또 안 싸워. 들어가 버려. 그러면서 오늘은 내 눈으로 구름이 지나갔다. 그럼 난 안 싸운다. 또 들어가. 도전자가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눈이 돌아서 와요. 막 흥분을 해서. 그때 싸웁니다. 눈이 딱 도는 순간 가차없이 싸우는 거야. 왜냐? 평상심을 잃었기 때문에 얘를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칼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내가 회사에서 지금 칼 뽑을 만한 위치가 아닐 때는 참아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득을 해서 성공을 해서 액션까지 해서 이제 브라우니를 만들었는데 사실 오리온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온 임원이 새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성공하는 게 그닥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우리도 다 준비해놓고 이제 요이땅 하려고 그랬는데 그 브랜드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을 때 정말 피눈물이 났어요, 사실은. 근데 그럴 때 막 우리 팀원들도 막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내가 참아. 눈물을 머금고 참았어요. 그리고 그들이 먼저 나갔어요. 근데 나는 사실 1년을 준비했었어요, 그 당시. 근데 거기는 그렇게 오래 준비 안 했거든.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참을 때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칼을 뽑을 때 뽑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또 좋았던 거는 또 보안수정, 또 보안수정. 그 기간 동안 난 놀지 않았어요. 참는 동안 더 열심히 했어요. 나보다 더 힘센 브랜드가 나간다는데 내가 거기서 칼 뽑아봤자 칼춤추는 애밖에 안 되거든. 그리고 그 칼 아까 얘기했지만 힘이 안 될 때는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참았다가 결국 패키지도 바꾸고 더 보완하고 마케도 브라우니가 굴러떨어진 날이 11월 13 전북 익산 공장에서요. 근데 네, 그 걔가 굴러떨어져서 나오는데 정말 다 울었어요. 너무 감동받아가지고. 왜냐면 그냥 이 스케줄대로 나왔으면 그런 감동은 없었을 거야. 근데 정말 그 어렵게 나오는 그 11월 13일에 첫눈이 오는 날 굴러 떨어지는데 다 울었어. 우리가 붙잡고 우리 팀이. 그다음에 내 친구 동년배들이 설득할 때는 나만 잘 될 것 같이 느끼면 동료들은 호응을 안 해요. 상사는 너가 잘 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, 어른이니까. 근데 동료들은 어떨 때는 이거를 내가 동조해서 너랑 같아주면 너만 잘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고 내 부하 직원을 이야기할 때는 모티베이션을 줘야 돼요. 이거를 했을 때 얼마나 네가 더 성장할 수 있는지. 상사, 동료, 부하 직원 다 다릅니다. 그리고 설득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설득할 수 없어요. 근데 보통 안 해보거든. 해봤자 안 될 거야. 근데 설득은 해볼수록 늡니다. 저도 설득에서 실패한 경우도 많아요. 제가 옛날에 그 맛밤 있죠, CJ 맛밤. 맛밤이 너무 잘 팔렸잖아요. 너무 좋아해요. 그죠? 근데 그 맛밤보다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밤이 있어요. 약간 절인 밤 같은. 그게 이제 프랑스 사람도 먹고 일본 사람들도 먹는데 그 절인 밤류가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잘 될 것 같았어. 이미 밤을 너무 좋아하니 조금 더 고급화된. 근데 회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. 바로 접어요. 바로 아웃. 그건 설득을 못하신. 못했어요. 못했는데 저는 엄청 트라이해봤어요. 뭐든지. 나는 늘 설득하고 하지만 꼬우면 사장하면 돼요. 사실 내 보스가 싫다면 남도 바로 접어요. 이게 설득이 꼭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내가 어떤 오빠를 좋아해. 근데 막판으로 가서 나 진짜 오빠 좋아해요 이렇게 했을 때 무한해서 결국 남녀 관계도 안 되지만 인간관계도 깨질 때가 있거든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친구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괜찮은 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빠 근데 쟤 어때? 하고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. 연애도 설득의 기술. 당연하지.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도 그 남자가 좋으면 그 남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 그런다고. 그 남자는 연극을 좋아하고 콘서트를 좋아하고 이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그 남자 붙잡고 우리 야구 보러 갈래요?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. 설득의 기본은 관찰이에요. 나한테 지금 설득당할 대상이 어디까지 따라오는지를 눈치를 다 봐야 되거든. 이거는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. 소비자도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. 그 소비자를 관찰해야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설득은 모든 마케팅의 근본이고 소통, 설득, 결정.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소비자도
나 이렇게 잘 만들었어. 너무 잘했어. 너 어때? 감동받았지? 이런 제품 망해요. 우리 CJ야. 이런 거 만들었어. 우리 뭐 삼성이야. 안 됩니다. 안 돼요. 소비자가 좋아할까? 요걸 조금 더 고치면 어떨까? 이건 어떻게 될까?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막 고민한 제품이라야만이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어요.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딴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냐. 근데 저는 인생은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, 내가 내 칼을 이길 수 있을 때 칼을 뽑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, 설득이라는 것 자체가 전략이에요. 우리나라 국민이 뭘 잘 못하냐면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를 버릇없다, 너무 대차다,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해요. 특히 월급 이야기를 할 때. 그러니까 월급을 대놓고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.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도 싫어하겠죠.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내가 답답할 땐 언제냐면 말도 안 해보고 일단 이직부터 알아보는 사람. 그러니까 급여에 불만인 사람들은 그거야말로 먼저 얘기해봐야 돼요. 다른 게 불만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나는 내가 일하는 것보다 돈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는 그거야말로 딜부터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보통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급을 안 줘? 그럼 다른 데 막 알아봐. 그래서 갈 때를 정해. 그러고 막 얘기 다 했어. 그런 다음에 통보하듯이 하는데, 내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일하는 직원이 그만두면 다시 오는 직원이 더 줘야 될 확률도 되게 높고, 지금처럼 교육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 안 하는 게 바보예요. 그러니 서로 계산은 한번 맞춰보고 떠나야 되지 않냐고. 근데 보통 보면 말을 안 해. 그리고 먼저 다른 집 가서 딜을 해봐. 예를 들어 지금 받는 거에서 20% 더 받아. 근데 가서 20% 이상 힘들 수도 있거든. 물론 알아보는 건 좋아. 결정은 말해보고 해야 돼요. 서로 각자의 계산을 맞춰봐야 되는데, 제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한 10% 더 준다 생각하고,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10% 덜 받는다 생각하는 게 난 적정선이라고 생각해요. 그럼 이직을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내가 무슨 성과를 냈을 때 그걸 어느 정도 누리고 가야 돼. 목표를 한번 이뤄내서 어느 정도 이들에게 인정받고, 그 인정받은 상태를 그래도 한 1, 2년은 누리고,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남들도 내가 성과를 냈다는 걸 다 만방이 알 때, 그때 움직여야죠. 된 다음에 바로 움직이는 것도 별로야. 왜냐면 성과가 났다는 거를 지켜볼 줄도 알아야 되거든.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거든요. 제 설득도 막 수없이 해봤고. 왜냐면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는 모든 과정이 설득이에요. 그런 많은 일을 해온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오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뭐 리더십, 팔로우십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남겨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다음번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